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원 설명에 대해서 이전처럼 간단하게 적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물리, 원, 수능에 있어서 최종 보스라고 볼 수 있다. 그 4페이지에 이제 보통 4페이지에 17번, 18번, 19번, 20번 이렇게 4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뒷페이지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 역학적 에너지 단원에서 이 4페이지의 출연율로는 100%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준킬러나 혹은 킬러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 있는 단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전에 배웠던 속도와 힘, 운동량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는 단원이고 여기에다가 용수철이나 마찰력을 더해가지고 좀 더 이제 물리학 1을 푸는 학생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3개년 경영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오답률로 적어놓지 않고 난이도로 적어놓지 않고 웬만하면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오답률 순위로 그 시험에서의 오답률로 몇 등을 하였냐 이걸 적어놨는데 일단 6월, 9월 수능 순서고요. 24년부터 보시면은 3등, 1등, 1등으로 오답률이 이제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가장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 25학년도에는 2등, 2등, 4등으로 이제 다른 단원에게 밀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4등 안에는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6학년도에서는 1등이었다가 4등, 3등으로 돼서 지금 이제 가까워질수록 최근 경향을 볼수록 1등이 아닌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전에는 엄청 옛날에는 부력이나 뭐 베르누이 법칙, 파스칼, 송전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서 사천왕처럼 약간 어려운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엄청 옛날 이야기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매우 어려운 단원이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전기력 단원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낸다거나 또 연력학 법칙에서 예전에는 1법칙을 주로 다뤘었는데 2법칙을 다루게 되면서 약간 지금은 이제 신개념이 아닌데 신유형이 아닌데 그래도 여기 바뀔 때마다 좀 학생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밀리고 현재 지금 있는 단원 중에서 이제 좀 더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전통 강호였으나 요즘은 다른 단원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난이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심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원의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이전에 개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몇 개 겹치는 것들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용수철이랑 마찰력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난이도를 높일 때 주로 나오고는 하는데 마찰력은 사실 이제 출제위원 분들이 힘을 어떻게 주는지 또 이제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거리가 얼마만큼 주어지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찰력 관련해서는 이제 확정적인 그런 개념은 없고요. 용수철은 이제 확실하게 개념이 있는 게 운동량이랑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제 용수철이 보통 이렇게 압축이 돼 있다가 뿅 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문제의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양쪽에 물체가 있다면은 그 두 물체 운동량이 보존되고 또 용수철이 갖고 있던 탄성 에너지만큼 물체들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수철이 나오게 되면은 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를 기본 개념으로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F 외력, F 알자 이렇게 있는데 이 개념이 사실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용수철이나 마찰력으로 시비를 많이 걸기 때문에 요새는 저걸로 많이 문제를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나왔던 거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힘이 주어질 때, 외부의 힘이 주어질 때, 그걸 이제 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F 외력에다가 이동거리만큼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물체들이 줄로 연결돼 있으면 손으로 잡아 당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주로 나오죠. 그때 이제 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를 외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 외력이 얼마만큼의 이동거리 동안 작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계산값이 이제 전체 물체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전에 주로 사용했던 게 저기 R자 힘, F R자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했을 때 물체들의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요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이번 3개년 기출이 아니라 예전 거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을 해놨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중요한 개념, 심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거는 이제 운동량에서 설명을 드릴 때 똑같이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동일 운동량인 상태에서 두 물체가 동일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이 A 대 B라고 하면은 운동에너지의 B는 B 대 A다.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를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셔야 고난이도 문제를 빠르게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적어놓은 거는 이제 탄성에너지랑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세 개가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를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아마 해당 단원에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적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탄성에너지는 보통 운동에너지로, 물체의 운동에너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탄성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거,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단골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 V가 나오고 몇 H가 나왔을 때 이 둘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에너지가 나오면은 여기에 얼마만큼의 위치에너지와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속도, 가속도나 운동량 이런 준킬러에서 킬러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이 크게 변하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제 풀 때마다 풀이 과정이 엄청 다양해지면은 일단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뉴얼대로 따라서 푸는 걸 선호하는데, 제가 이제 선택했던 방식이 표 그리는 방식이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 중에 하나로 속도와 가속도 그릴 땐 제가 그래프를 선호한다고 했었죠.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는 않는데, 이제 항상 풀던 대로 풀고 이렇게 하면 일단 마음이 안심되는 데다가 좀 더 시간이 걸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벽한 풀이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은 무조건 조건이 나온다는 거는 확신하고 있고, 답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믿음이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더라도 웬만하면은 풀던 방식대로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걸 좀 선호하는 타입이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원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표 그리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여기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거든요. 이제 물체가 A, B, C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C가 추가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A 물체, B 물체를 두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동글뱅이 친 거는 물체의 질량을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운위는 각각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PQR은 이제 해당 단어 문제 좀 풀어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보통 이제 역학적 에너지 단원에서 문제를 낼 때 특정 시점, A가 P를 지나갈 때, Q를 지나갈 때, R을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를 이제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표를 그리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근데 P, Q와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방식과 P에서 Q의 변화량, Q에서 R로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문제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각 시점으로 제가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를 체크할 때는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말 그대로 각 시점의 값이 정확하게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PQR로 잘라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변화량으로 주어졌을 때 P에서 Q로 갈 때 얼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했고, 뭐 위치에너지의 변화량 B가 몇 대 몇이다 이럴 때 이제 아래쪽으로 쓰고 해서, 이렇게 두 개에서 문제 조건들을 보고 좀 다르게
살짝 다르게 표 작성을 하고요. 이제 표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치 에너지는 원하는 대로 기준을 잡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 예를 들면은 보통 바닥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닥이 있는 상태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그냥 0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바닥에 위치한 게 아니라 위에 있을 때는 원하는 대로 기준을 잡는 거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만약에 H만큼 떨어지고 질량이 M이다 하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위치 에너지를 mgh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기준 잡기로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의 H를 인정을 못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 거를 H라고 안 하고 여기를 0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기를 0으로 기준을 잡았다면은 아래로 H만큼 내려갔을 때 이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mgh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근데 기준을 여기로 잡든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을 거고, 변화량이나 차이에 집중하시면서 풀면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준을 잡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해 놓은 게 보존, 손실, 끊어짐, 타이밍, 주의라고 적어 놓았는데, 문제가 아무래도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가만히 안 냅둡니다, 이 물체를. 막 손으로 잡다가 손을 놓기도 하고, 줄이 그냥 가만히 잘 있었는데 중간에 줄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단원이긴 하지만 이 보존이 끊기고 힘이 주어지다가 말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힘이 더해지다가 그 이후로 더해진 힘만큼이 보존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런 타이밍들에 주의를 하면서 당연히 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 놓은 게 운동 에너지는 물체 질량과 비례한다고 작성을 했는데, 줄이 끊어지면은 당연히 이 친구들이 알짜임 같은 게, 물론 알짜임은 질량에 비례해서 다르게 받겠지만 가속도는 이제 같을 거란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면. 근데 보통 연결되어 있을 때 가속도가 같으면은 여기 적어 놓은 A와 B, 이 질량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때 이 둘이 함께 연결돼서 이동된다면은 어느 시점에든 운동 에너지가 A 대 B만큼의 B로 변화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비례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표는 한번 보시고 제가 지우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력은 이제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 가속도 G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힘과 가속도 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제가 있을 텐데,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에서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여기 각도를 60도로, 이제 3분의 파이죠,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빗면의 중력, 제가 이제 여기에 가속도를 힘과 가속도 단원에서 표시를 했었는데 막 X로 잡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60도로 각도가 주어진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를 이어서 여기가 코사인이 60도기 때문에 2대 1만큼의 B가 생겨서 여기를 이제 G라고 하게 된다면은 여기가 2분의 1G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와 이 물체가 A랑 B라고 할까요? 이 두 물체를 A랑 B라고 하고, 이 물체가 똑같이 바닥까지 갔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길이는 2분의 1L이 되는 거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서 A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여기에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얘기를 해보면은, 물체 질량은 둘 다 M으로 똑같아요. 둘 다 M으로 똑같은데
여기에 제가 높이까지 적어 놓아야죠. 높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물체의 질량 있고, 똑같이 있고, 중력은 여기 있는 빗면에 받는 중력과 이 친구의 중력 가속도랑은 좀 다른, 빗면에서의 중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빗면의 중력이 2분의 1g,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g를 받는 거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아니라 이동거리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거리. 여기에서 L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A의 이동거리는 L이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만큼 이동을 하니까 2분의 1 L이고 해서 M 곱하기 2분의 1G 곱하기 L. 게다가 변화량이니까 둘 다 뭐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근데 A와 B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중력, 각각의 물체가 받는 중력이 2분의 1G와 G로 1대 2만큼 다른데, 이동거리를 보시면은 A가 빗면에서 2배만큼 더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원에서 보통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이 빗면 길이가 얼마인지는 신경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이 친구가 얼만큼의 연직 방향이 이제 수직 방향이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연직 방향만큼 움직였나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빗면에 있더라도 그냥 떨어진 연직 방향의 길이만큼을 확인하면은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G는 그냥 중력 가속도 G로 고정을 하고 이 떨어진 만큼만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모른다면은 빗면의 중력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이동거리로 이 친구가 얼마만큼 위치 에너지가 변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에 높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중력 그리고 이동거리와 를 곱한 것들에 비례한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이 단원을 풀 때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진짜 잘 버무려서 쓰셔야 이 단원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단원일수록 기초 개념이나 뭐 이것저것 개념들이 많이 쓰이고, 또 여러분이 답지 보면 다 아는 개념이 주로 있을 겁니다. 아예 못 보는 게 나왔다 하면은 공부가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난이도 문제도 저희가 활용하는 개념들은 다 기초적이고 다 아는 건데,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순간에 맞게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탄탄하게 아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리진 않으니까 한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3개년 기출이 아닌 이 표 그리기 예시를 좀 도와드리고자 완전 옛날 옛적 문제인 18학년도 수능의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번 문제였는데 이 당시에 오답률이 83.8%로 2등을 했었던 문제고요. 그만큼 학생들이 이걸 풀면서 많이 곤혹을 치렀던 문제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오답률 1등 문제는 부력이었고요.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부력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저만 좀 추억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한번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 F가 작용해서 정지해 있다. 먼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A는 이제 벽 위에,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벽처럼 생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서 따로 알짜림을 본인이 갖지 않는 상태고, B 입장에서는 중력을 받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10N만큼 작용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B의 질량이 1인 거는 알고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질량을 적어 놓고요. 저는 이 문제 풀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풀어가지고 오히려 이 오답률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제 정지에 있다가 F의 크기를 30N으로 해서 당기다가 놓는다 돼 있고요. P에서 Q까지 힘을 작용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움직인 거리는 0.4m고요.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가 P를 다시 지날 때 A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P에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표 그리기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위치 에너지의 기준은 마음대로 잡아라 라고 했었죠. 당연히 저는 P 시점에서 이 상태를 저는 위치 에너지 0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A는 P랑 Q에서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니까 A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다 빵일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영향을 많이 못 줄 것이고요. B 입장에서도 P를 기준을 이거는 그럼 색펜으로 써볼게요. 시작을 0으로 잡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운동 에너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근데 A는 지금 질량이 안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인지를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첫 번째 거는 다 0으로 두고 이제 Q 시점으로 갔을 때 P에서 Q까지 이동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F 외력이 있고 F R자가 있죠.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주로 외력보다는 R자를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R자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FR자임이 몇이 작용하냐면은 10N은 B의 중력과 퉁쳐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빠지게 되고 그럼 30N이면은 여기서 10N이 빠지기 때문에 20N만큼이 R자임이겠죠. 그래서 20N의 R자임 곱하기 이동거리가 0.4니까 이때 8이 된다는 거겠죠. 물론 플러스일 거고요. 그럼 이 친구들의 운동량의 합이 8이 플러스 8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F 외력으로 봤을 때는 30N만큼의 외력이 0.4만큼 이동하니까 총 변화량은 플러스 12라는 거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로 봤을 때 설명을 돕기 위해 12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P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0으로 잡았기 때문에 1kg이 0.4m 위로 올라가니까 이때는 플러스 4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R자임,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8인데 B가 이만큼 먹고 있으면은 Q는 플러스 6만큼 먹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2랑 6이니까 3대 1이구나 라고 나와서 A의 질량이 바로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수를 한 게 여기가 R이 아니고 P죠. 이거를 일찌감치 발견하셨다면은 고수라고 하죠. 제 실수니까 이렇게 적어두고 다시 P로 돌아갈 때 이제 이 경우에 전체 역학 에너지가 플러스 12인 상태니까 여기 그대로 보존이 되는 상태여야 할 겁니다. B의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P 원래 기준인 0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12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12를 3대 1로 나누면 플러스 9랑 플러스 3이죠. 제가 근데 아까 전에 R자임을 주로 쓴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F 외력으로 하냐고 했는데 실전에서는 사실 여기에 플러스 12로 적어 놓진 않고 플러스 8로 한 다음에 분배를 바로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설명을 좀 돕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2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의 값들은 다 0이고 그래서 플러스 12를 분배해 준다고 하면 3대 1이니까 플러스 9랑 플러스 3인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여기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플러스 9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5번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직접 풀 때는 위에 거보다 아래 걸로 했는데 왜냐면 P를 다 0으로 잡으면 딱히 쓰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래 걸로 변화량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A는 위치 에너지 변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썼던 대로 B의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4만큼 변하는데,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문제의 조건으로 인해 플러스 2가 되고,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 8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6이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변화량을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Q에서 다시 P로 갈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4만큼 위치 에너지가 적어졌고, 그만큼을 여기에서 플러스 4가 돼야 이제 보존이 되는 거겠죠. 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더한 것들은 플러스 12가 외력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고, Q에서 다시 P로 돌아갈 때는 외력 같은 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보존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하고요. 4만큼 줄었으니까 이 A와 B의 운동에너지의 합은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고, 질량비대로 분배하면은 플러스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했을 때 이제 9가 나온다. 근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각 시점으로 보는 표 그리는 방식과 변화량을 보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 Q에서 P로 갈 때 이 0이라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풀 때 여기 0이라고 두고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에서는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P에서 Q까지 간다는 거 알았는데 이제 여기에 그대로 보존된다는 걸 알아서 좀 섞어서 썼던 거죠. 플러스 6, 0, 플러스 2, 4만큼 있는데 이제 다시 P로 돌아갈 때는 여기가 0이 되니까 플러스 4에서 0이 되니까 이 4만큼 분배해주면 돼서 여기에 그냥 플러스 3 더해주고 플러스 1 더해주게 되는구나 로 해가지고 답은 9 줄이다 해서 5번으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예시로 가져온 이유가 값들이 이제 질량도 m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질량으로 나오고 뉴턴 값도 정확히 주어져서 이렇게 표로 설명을 드리기 좀 괜찮은 문제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3개년 기출문제 풀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기는 했는데 오답률이 65.2%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또 오답률 순위로는 3등이었는데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느끼고 잘 풀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막 몇 년 전에 나왔다면 오답률이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이 그만큼 분리를 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이제 하나의 물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각 시점에서의 속력이 주어졌고, 그럼 이제 표를 그릴 때 각각의 시점으로 P, Q, R, S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주어진 조건이 마찰 구간 1,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이제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런 건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때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 Q, R, S 이렇게 각각의 시점에 대해 있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질량 딱히 적을 생각이 없고요. 왜냐하면 물체가 하나니까 뭐 비율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A를 적지도 않을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해야겠죠. 여기에다가 M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한번 표를 적어보자면은 일단 P 시점에서는 EV0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질량이 M이고, 그러면은 운동에너지 쓸 때 꼭 2분의 1 붙여주는 거 또 명심하시고요. 여기는 2분의 4 M V 0 제곱인데 제가 제로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을 다시 적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시작이니까 저는 기준을 0이라고 잡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 시점에서는 친구가 속력이 V로 줄었죠. V제곱, 그 다음에 물체는 EMGH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R 시점에서는 일단 위치 에너지 MGH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운동에너지, 속력이 몇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 일단 보류고요. 마지막으로 S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 위치 에너지는 원래 기준점과 똑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0이고 이때를 2분의 1 m v 제곱으로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저희가 작성 안 한 조건이 마찰 구간 1에서 그 다음에 마찰 구간 2에서 역극적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감소량이 2에서가 2배라고 돼 있죠. 그래서 P에서 Q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W만큼 감소한다고 치면은 R에서 S로 갈 때는 마이너스 2W만큼 감소한다고 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아마 실전이었으면 여기까지 빠르게 작성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살펴보면은 이제 이걸로 식을 하나 쓸 수 있고 이걸로 식을 하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은 여기에서 관계식은 쓰기 힘들겠구나 생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처음에서 시작으로 했을 때 3W만큼 빠지면은 얼마만큼인지 이것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실전에서 문제 풀게 되면은 가장 간편한 게 위치 에너지 0일 때 2분의 4mv제곱에서 2분의 1v제곱만큼 변하고 그게 3W만큼이니까 아마 이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셔야 좋겠죠. P에서 S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3W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2분의 4mv제곱에서 마이너스 3W를 하면은 2분의 1 mv제곱이 된다. 그래서 3W는 2분의 3 mv제곱이라 이 식이 이제 바로 나와야 좋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W는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2분의 4에서 Q로 갈 때 W니까 2분의 1 mv제곱만큼 사라지죠? 여기에서 빼주면 2분의 3 mv제곱이 이만큼인데 2분의 3 mv제곱은 운동에너지 더하기 위치에너지니까 2분의 3은 2분의 1 더하기 2mgh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2분의 2 mv 제곱은 2mgh다까지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에 개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2분의 1 mv 제곱만큼이 mgh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거를 좀 더 이쁘게 적자면은 2들을 지우고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만큼이 mgh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Q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하나로 통일시키면은 2mgh니까 2분의 2라서 2분의 3 mv 제곱인 거고요. 아니면 mgh로 보면은 총 3mgh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Q랑 R은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 없으니까 2분의 3 mv 제곱에서 2분의 3 mv 제곱만큼이니까 여기 있는 값을 저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2 mv 제곱이구나. 왜냐하면은 mgh만큼 변했으니까 여기 mgh만큼 더해주는 거고 그게 2분의 1 mv 제곱이라서 그래서 R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R에서 물체의 속력이니까 저희가 정답은 루트 2 v 제로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게 3번이라는 거겠죠. 사실 표로 그리지 않는 고수인 친구들도 많을 텐데 본인이 저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면은 이렇게 전체 다 쓴다기보다는 좀 최적화를 해서 쓰는데 그거는 수련을 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잘 모르겠으면 전체를 적은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관계들을 찾아야 되는지 이제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여기에서 손실된 이런 것들의 관계식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표 작성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다 보면은 잘 발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이 72.5%로 9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등을 기록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역학에너지도 활용을 하는데 운동량에 관한 거가 더 문제를 빨리 풀 때 중요하지 않았나 싶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때 처음 나와서 그런지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 운동량 단원을 잘 하셨더라면 문제없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면은 이제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를 놨다가 이제 떼게 되죠.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만큼 A와 B가 운동 에너지를 나눠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0이겠죠?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읽으시고요. 그 이후에 C랑 A가 충돌하면서 정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옆에 물체 B와 D가 충돌을 했을 때 B가 원래 가던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1 V만큼 이동을 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A랑 B 운동량 같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알 수 있는 게 C랑 A가 충돌해서 정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C랑 A의 운동량 합은 0이라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A의 운동량을 알 수가 있겠죠. A도 C와 같이 EMV 대신에 속도는 반대 방향이라는 것까지 아는 거고, 그러면은 B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B가 오른쪽으로 EMV만큼 운동량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 운동량이 EMV인 거 아는 상태에서, C도 EMV고요.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게 운동 에너지는 C가 B의 2배이다 라고 돼 있죠. 운동 에너지 B 대 C가 B의 2배라고 돼 있으니까 1대 2인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전에 얘기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운동량이 동일할 때 질량이 A 대 B면은 운동 에너지의 B는 반대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운동 에너지가 반대로 주어져 있고 운동량이 이제 PC라고 하죠. 이제 C의 운동량과 B 운동량이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 B가 1대 2면은 질량 B는 M B 대 M C는 2 대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M, B는 2M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B와 D를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죠. 문제를 풀려면은.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V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같이 붙어서 3분의 1 V만큼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운동량에서 말씀드렸던 심화 개념 중에서 충격량은 동일하고, 충격량이 동일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만큼이 같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B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B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1V만큼 변화했죠. 그래서 B의 속도 변화량은 3분의 2V인 거고, D의 속도 변화량을 보면은 왼쪽 V에서 오른쪽 3분의 1V만큼이니까 변화량이 3분의 4V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게 속도 변화량 B가 1대 2니까 질량 B가 원래 MB 대 MD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칸이 없으니까 질량 B가 2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D의 질량이 M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보면은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B는 여기에서밖에 사용 안 되고 이 문제는 운동량이 더 가까운 문제인데, 그래서 운동량을 잘해야 좀 더 풀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D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D의 질량은 간단하게 2가 나오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똑같이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온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 63.8%로 오답률 4등을 기록한 문제고요. 그 말인즉슨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라는 거 알고 한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이제 높이 6h인 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 따라 운동해서 1, 2 지나고 최고점 아래에 도달해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 총 시점이 P랑 Q랑 R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PQ에서 물체 속력이 루트 2V V다. 각각의 시점에 대한 값을 준 거죠. 그래서 변화량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각 시점으로 체크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2에서가 1에서의 2배라고 하니까 한번 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물체가 하나이고 질량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위에다가 누군지, 그 다음에 질량 몇인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하나를 추가해서 적고 싶은 게 맨 처음 시작했을 때의 시점, 요거를 추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대기에 꼭, 실제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약간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는 쾅전, 쾅후, 약간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는데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 있고 R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거부터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운동에너지 0이고 그 다음에 6H만큼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혼자서 풀 때는 6GH라고 적거든요. 왜냐면 M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질량이 주어지지 않아서 딱히 질량을 기입해서 적진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진 숙련이 덜 되신 분이라면은 꼭 질량 미지수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숙련이 덜 됐다고 치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에서는 H만큼 높이에다가 루트 2V니까 2분의 1 M에다가 2V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분의 2 MV 제곱 그 다음에 MG H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Q를 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EMGH네요. G가 못생겼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의 속력은 그냥 V다. 그러면 2분의 1 MV제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정지돼 있을 때는 운동에너지가 0일 거고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이 위치에너지 아래서의 위치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게 꼭대기에서 P로 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이거를 이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마이너스 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갈 때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2배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W라고 적어놔야겠죠. 그러면 이제 관계식 두 개를 적을 수가 있는 게 꼭대기에서 P로 갈 때 이거 하나랑 P에서 Q로 갈 때 이거 하나랑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 아니면 꼭대기에서 Q로 갈 때 3W만큼 빼주면은 Q와 같다 해서 총 쓸 수 있는 식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편해 보이는 걸로 그 문제를 푸실 때 잡아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꼭대기랑 P의 차이점으로 썼고요. 그래서 6mgh W는 2분의 2 mv제곱 플러스 mgh겠죠? 플러스 mgh인데 이항해주면은 여기가 6이 아니라 5가 되니까 그렇게 적고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P랑 Q 관계식 적는 것보다는 꼭대기랑 Q를 비교해서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운동에너지 V라는 미지수 없기 때문에 여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했고요. P랑 Q로 관계식을 작성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대기에서 6mgh에서 마이너스 3w만큼 하게 되면은 2분의 1 mv제곱 여기다가 플러스 2mgh인데 이항하면은 6mgh가 4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4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V랑 H의 관계는 그닥 궁금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애초에 높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래서의 높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이거를 H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지에서 V로 표현을 한다 하면은 H랑 V 관계를 찾아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H로 아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연립방 정식을 풀 때 V를 소거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래서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연립을 해주면은 여기서 결국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저는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5분의 9 mgh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3w라고 했는데 실제로 할 때는 이제 w는 5분의 3 mgh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3w로 계산을 한 이유가 6mgh에서 3w만큼 빼주면 되기 때문에 작성은 이렇게 한 거고요. 따라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스킵했는데 그래도 연립하면 똑같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3w는 5분의 9 mgh고 이거를 6에서 둘 다 운동에너지 0이니까 6mgh에서 5분의 9만큼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6-5분의 9 mgh 나오기 때문에 30, 5분의 21이 나오죠. 5분의 21 mgh 나오는데 질량 없애주고 이제 높이만 물어보는 거니까 5분의 21 h가 나와서 5분의 21 mgh 여기서 높이 물어본 거니까 질량 m는 없다 치고 가속도도 필요 없고 그래서 남는 게 5분의 21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푼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면은 표 작성하는 거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24학년도 수능 문제 그리고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74.2%로 1등 기록한 문제고요. 보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속도를 섞고 뭐 힘, 가속도를 섞고 운동량 섞고 이렇게 하면 다들 더 좀 곤란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도 이제 운동량 쪽으로도 개념을 섞어서 출제를 해서 오답률이 높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읽어보자면은 이제 가와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를 9H에서 가만히 놓고 마찰 구간을 지나 수평면에 정지한 질량이 2m인 물체 B와 충돌한다. 질량 1대2로 일단 적어놨고요. 이 상태에서 B는 마찰 구간 2를 지나 높이 2분의 7H인 지점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1을 한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B가 2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고 되어 있고요. 또 충돌에 의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역학적 에너지 개념에는 적지 않았는데 이제 운동량에서 이제 돌려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충돌 전후가 변함이 없다. 그게 상대 속도가 같다라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론으로 완전 탄성 충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운동량으로 주어진 조건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질량비 주어졌고 이제 여기에 표 간단하게 틀을 적어 놓았는데 그 전에 이제 충돌에 의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없다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일단 충돌 전후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봐야겠죠. 질량이 m이니까 1이라 적어두고 이때 속력을 모르죠 저희가. 하지만 방향은 알고요. 이제 x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충전 충후라 적어놨는데 제가 쾅으로 하지 않고 여기 적을 때는 충돌 전 충돌 후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는 게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충전 충후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충돌을 하게 되면은 질량비를 알고 있죠?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1대2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몇 대 몇이다? 2대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여기를 2y-x라고 해주면은 속도의 변화량 화살표가 반대니까 더하면은 이제 변화량이죠. 더했을 때 2y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물체 B의 경우에는 y만큼 변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 속도가 같아야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그려보면은 물체 B는 가만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대 속도는 x만큼이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상대 속도가 x만큼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y랑 2y-x 이걸 더했을 때 상대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3y-x 이게 x와 같아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x 대 y가 3대 2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3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y 2 곱하기 2에서 4 마이너스 3에서 1만큼이고요. 이때는 2만큼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제가 이걸 왜 적어 놓았냐 하면 이 문제는 결국 역학적 에너지로 시작은 운동량으로 시작을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량을 알고 속력을 알아요. 그럼 이 친구들의 운동에너지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의 제곱하면은 2분의 1이고요. B를 묻는 거니까 2분의 1은 안 해줘도 되는데 저는 혹시나 실수할까봐 항상 2분의 1은 어찌됐든 붙여놓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2분의 1에 2 곱하고 2의 제곱 곱하면은 2분의 8이 되기 때문에 1대 8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 1대 8인 거를 기억해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8이라고 했어요. 충돌 후에 이제 이 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꼭대기 이때 B는 충돌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A 입장에서 시작하는 걸 보면은 A는 M이라고 했으니까 운동에너지 0이고 9mg H인 거겠죠. 그 다음에 충돌 전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이제 위치 에너지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하는 게 마찰력이 있는 길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좀 손실된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x만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9mg h-x인 것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둘 다 위치 에너지 0인데 그리고 충돌 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합쳐서 9mgh-x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에너지 B가 1대 8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9분의 1만큼 두고 9분의 8만큼 두면은 A와 B의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는 mgh 마이너스 9분의 1x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9분의 8 mgh 마이너스 9분의 8 x고 완전 큰일 날 뻔했기 때문에 은근슬쩍 지워주고 여기에 8 들어가는 거겠죠? 9분의 8 해주는 거니까 큰일 날 뻔했고요. 충돌 후에 이제 각각이 끝나는 지점을 보면은 이때 각각의 운동에너지 0일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서 또 x만큼 사라지고 으이차. x를 이쁘게 해볼게요. 여기 x만큼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손실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x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8mgh 마이너스 9분의 17x고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 b가 정지할 때 알려줬죠? 2분의 7h로. 그럼 이게 뭐가 된다? 8mgh 마이너스 9분의 17x는 2m 곱하기 2분의 7h 곱하기 g니까 7mgh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w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x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꼭 w로 해서 x를 쓸 때 난감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저도 w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x로 하자면은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x는 이제 17분의 9 mgh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걸 보면은 mgh 마이너스 9분의 10x인데 여기에 9분의 10 해주면은 결국 이제 mgh에서 숫자만 보면은 1에서
9분의 10x니까 여기 9분의 10 해주면은 17분의 10이 되죠. 17분의 10 해서 답이 17분의 7로 2번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사실 저는 이 문제 쓸 때 이렇게 다 적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충돌 전이랑 충돌 후만 작성을 했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 그리기를 조금 많이 다루다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써도 되는지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연습할 때는 이렇게 다 쓰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가지만 살짝 적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바로바로 안 된다 싶으면은 지금 했던 것처럼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손실이 일어나고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잘 찾아보시면은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66.3% 오답률 기록하면서 2등 했고요. 이 당시에 1등이 전기력이었는데, 이때부터 전기력이 슬금슬금 이제 최종 보스 자리를 탐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번 수능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서 이때부터 좀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오답률 2등 문제였는데 오답률이 66이었으면은 해당 모의고사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를 한번 보면은 물체 A, C랑 B 있고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P에서 정지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은 빗면 따라 등가 속도 운동한다. P에서 D만큼 떨어진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변화량의 크기, 이제 시점에 대한 값이 아니라 변화량에 대한 값으로 줬죠. 그래서 보면은 A, B, C 있으면은 질량비가 일단 1대 2대 3이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2랑 7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로는 제가 적지는 않을게요. 여기에서 A는 올라가니까 이제 살짝 수정을 하자면은 여기에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PQ를 적는데 사실 실전이면은 사례가 하나니까 PQ 굳이 안 적을 것 같고요. 안 적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크기를 물어보고 이제 말해줬고, 변화량 크기가 A 같은 경우엔 플러스 2였고 제로는 안 쓴다고 했고요. B 같은 경우엔 0이고 C 같은 경우엔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7 마이너스 7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P에서 Q로 가는 동안 외력이 작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 총합이 변화량이 0이어야 돼요. 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 2고 C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6 이만큼 지금 위치 에너지 전체 변화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 플러스 6이어야 한다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질량비만큼 운동 에너지를 나눠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1대 2대 3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A에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크기가 같다. 맞고요. D는 문제가 물어본 게 B의 가속도 크기는 md분의 2 제로다 라고 물어봤는데, 가속도 크기 물어봤으면 이거 관련해서 떠오르면 좋겠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 t 조건이 여기에 없으니까 그럼 저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말을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했었던 거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제곱을 더 이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A에 대해서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게다가 B 물어본 거죠. 여기에 2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S는 D인 거고요. 저거를 적어주면은 2D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V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E는 2분의 2M 이제 V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V제곱 자리로 넣으려면은 여기가 2 사라지면서 M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이거 변환하는 거 V 여기를 왜 바로 V로 적었냐? 이제 이때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V랑 이때 V랑 이때 V랑 같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처음 속력은 빵이니까 이렇게 적으면은 md분의 2가 나오게 된다. 슉. 이렇게 md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 물어본 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 B랑 C 물어봤는데 B는 플러스 2고 C는 마이너스 4이니까 변화량 크기는 1대2로 C가 더 커서 B가 C보다 크다는 아니기 때문에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니은에 있는 선지가 디귿에 와야 뭔가 좀 더 아구가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물어보는 거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갑자기 속도 가속도 관련 문제가 나와서 오답률이 좀 높아진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은 50.4%로 2등 기록했고요. 50.4%의 2등이면은 등급컷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리고 이때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거는 힘과 가속도 문제였는데 힘과 가속도랑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형동생 같은 관계라서 힘과 가속도가 1등 했다면은 뭔가 그래도 사실 다를 건 없죠. 그냥 어려운 문제였겠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h 높이에서 a랑 b가 용수철로 압축돼 있다가 평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마찰 구간 1, 2를 지나고 그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를 W1이랑 W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랑 B가 각각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주어진 조건이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똑같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 다 적자면은 꼭대기 갔을 때 A의 운동 에너지 0이고 위치 에너지 3mgh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 마찰 구간 지날 때를 충돌 전, 충돌 후라고 작성했고요. 본인이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바꿔서 이름을 붙이셔도 되고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잘 기억한다면 이름을 안 붙여도 되고요. 근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찰 구간 지나기 전후일 때는 높이가 0이니까 이때 0, 0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이제 용수철로 평 튕겼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위치 에너지는 일단 mgh라는 건 알겠다 인 거고 h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충돌 전, 충돌 후 이렇게 있고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0에다가 6mgh 있겠네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충돌 후 바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3mgh 그 다음에 6mgh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아까 전에 주어진 조건이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다. 그러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당연히 꼭대기인 3mgh일 때이고 여기에 4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최대값일 때는 충돌 전이겠죠. 왜냐하면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mgh만큼 더 클 테니까.
그래서 이때가 12mgh, 3mgh의 4배 값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는 거겠죠. 둘 다. 그러면은 충돌 전과 시작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테니 여기는 11mgh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운동량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1대 3이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는 3대 1이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1mgh여야 하고요. 3mgh만큼 이때 보존되니까 운동 에너지에 더해주면은 3분의 20mgh인 거고요. 이때 손실되고 이때 손실되는 거 비교해보면은 여기는 9만큼 빠지고 이때는 3분의 20에서 3분의 18로 3분의 2만큼 빠지게 되기 때문에 27대 2라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제 W2분의 W1이니까 2분의 27이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문제가 이제 오답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다들 잘 풀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이제 시간 한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다 쓰면은 당연히 시간 손해가 좀 있긴 할 텐데 만약에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불안하다면은 그냥 이거 쓰는 법을 많이 익히면은 그렇게 손해를 1분 넘게 보지는 않을 테니 이런 식으로 잘 작성하시면서 최적화를 잘 해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25학년도 수능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56.7%로 오답률 이때 4등 기록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고득점, 이제 1등급을 받고 만점을 받으려면은 잘 풀어야 하는 문제겠죠. 한번 읽어보면은 그와 같이 높이 4h인 평면에서 P에 AB가 연결돼 있다가 평하면서 B만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랑 분리된 상태에서 A는 용수철 압축하는 길이가 ED에서 D만큼 줄어들었다.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대 1이 됐다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사라진 3은 어디로 갔냐? B가 가져갔구나. 로 흐름이 이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떻게 되냐? 마찰 구간 H를 지나가면서 등속도로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저 높이만큼만 역학적 에너지 손실 일어나고요. 거기에다가 용수철 Q랑 꿍 하면서 3D만큼 압축을 하고 PQ 용수철 상수는 같다고 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마찰 구간 지나고 딱 4H만큼 올라가서 정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문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게 용수철과 관련해서 용수철 P가 원래 길이로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때 A랑 B가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P가 갖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일 거고 그만큼 A랑 B가 다 갖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왜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냐면은 그 이후로는 원래 길이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은 F가 뒤쪽으로 이제 용수철이 가하는 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밀어줄 수가 없는 거고요, B를. 그래서 원래 길이인 상태에서 이제 B가 따로 슉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질량 B만큼 A랑 B랑 나눠 먹게 될 거고 이 원래 길이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분리된 상태에서 질량 B만큼 먹는다고 했는데 이때를 이제 2분의 4K D제곱만큼 얘들이 먹게 되고 질량 B가 1대 3이니까 B가 먹는 운동 에너지만큼이 이렇게 할까요? 2분의 3K D제곱만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상수 K나 D제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진 않으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저는 32K라고 변경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요. 아마 여기까지는 이 당시에 수능을 본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던 대로 표를 그려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시작하기 전 설명이었고, 이제 B 입장이겠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있고, 이제 시작했을 때랑 바닥일 때랑 이제 끝났을 때. 여기를 꼭대기로 해서 꼭박꼭으로 적었어도 아마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시작이랑 끝으로 해서 이어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나왔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일단은 B가 질량이 여기에서 주어지지 않았죠. 질량 B가 1대3이라고 했던 거는 아까 전에 얘네들의 질량이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후, P의 용수철 전후의 길이가 2D랑 D로 나와서 4대1인 거니까 A가 1만큼 가져가고 B가 3만큼 가져간 거고요. 여기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3, 2, K만큼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질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M을 빼고 4JH로 적었을 거겠지만 아직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M이라고 치고 4mgH만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보면은 나에서 위치 에너지는 나에서라기보다는 이제 B가 바닥에서 위치 에너지일 때 죄송합니다. B가 바닥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빵이고요. 이때 그럼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Q가 얼만큼 압축됐는지로 볼 수가 있죠. 근데 3D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용수철 상수가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D만큼을 EK라고 뒀었고 그렇기 때문에 3D는 9배라서 9EK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도달했을 때 딱 4H만큼 올라가서 정지를 한다고 했죠. 운동 에너지 정지했으니까 빵일 거고 이때 4mgH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는 거는 마찰 구간 지날 때 얼마만큼 손실이 일어나냐, 시작에서 바닥 갈 때 한 번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mgh, h죠, 라지 h. 그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끝으로 올라갈 때 이때도 마이너스 mg h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건 4mgh 똑같이 있는데 이 mg 라지 h만큼 빠지면 3ek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3ek는 2mg 라지 h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mgh라고 했을 때 숫자만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는 2만큼 2mg 라지 h고 이때는 6mg 라지 h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썼으니까 바닥이랑 끝 해도 되고 시작이랑 바닥 해도 되고 이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시작이랑 바닥 선택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2mg 라지 h 플러스 4mgh 에서 mgh만큼 빼주면 그럼 여기가 2가 지워지겠죠. 이게 뭐랑 같냐면은 6mg 라지 h니까 그래서 5mg 라지 h는 4mg h라서 라지 h는 5분의 4h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답은 2번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오답률이 63.7% 나왔고요. 6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오답률 2등을 기록했는데 1등은 잠시 후에 풀 또 다른 역학적 에너지 문제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1, 2등 오답률을 기록했는데 사실 6월 모의고사 하면은 이제 9월이랑 수능 때 나타나는 반수생 형님들, 무서운 형님들이 나오지 않아서 기존에 비해 오답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9월이나 11월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63.7%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잘 따라오면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라지 M인 수레 위에 QA와 B 중 하나 올려놓고 다른 거는 이제 중력을 받게 약간 떨구는 느낌으로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걸린 시간 t와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a, b의 질량 각각 ma, mb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문제는 시작이 속도와 가속도로 시작을 하게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준선을 지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동하는 이동 거리가 같은 거고요. 살짝 언급을 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있죠? 첫 번째 케이스를 1번, 두 번째 케이스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의 경우에는 걸린 시간이 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t만큼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넓이가 같다고 했죠? 그러면은 속도 가속도에서 했으면 알겠지만 이때를 1로 두고 이때를 3으로 잡으면은 1 곱하기 3, 3 곱하기 1,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어찌됐든 넓이가 같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t0인 게 1번 케이스고 3t만큼 걸린 게 2번 케이스인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A 1대 A 2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9대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나눠서 보면은 1번 케이스는 실의 매단 추가 B라고 되어 있고 2번 케이스는 실의 매단 추가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받는 R자임은 B가 받는 중력과 A가 받는 중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속도는 그 R자임에서 전체 질량을 나눠주면 되는데 전체 질량이 둘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R자임에다가 둘이 똑같은 질량을 나눠주게 되니까 결국 이 가속도 B랑 R자임의 B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똑같이 중력 G만큼 받으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MB 대 MA가 9대 1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로 이 문제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실전에서도 저는 간단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을 거고요. 그리고 저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자 항상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죠. 변화량의 크기니까 이제 P에서 Q로 갈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여기에서는 케이스를 제가 임의로 나누게 됐으니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 둘 거고요. 그 다음에 A, 운, 위, B, 운, 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해 줘야 될 만한 게 수레. 참고로 수레는 절대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니까 운까지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구한 대로 저희가 B와 A의 질량 B를 알고 있죠. 1이고 9이고 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물었는데, 이때 A의 위치 에너지는 0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가 전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80일 들어가고 하겠죠. 일단 냅두겠습니다. 일단 실제 시험에서라면 전 썼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냅둬 보고, 그 아래에 있는 2번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를 저희가 구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지금 지우기는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속력이 3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속력이 1까지 올라가니까 속력이 3대 1이면은 질량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 B가 9대 1이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A 입장에서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그런데 여기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1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A가 일단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2E가 되어야 변화량 크기가 11E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9 빼면은 81E일 거고, 이번 케이스에서는 플러스 E니까 이때는 질량비 9배 해가지고 플러스 9E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외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의 합이 0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지금 플러스 2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0 이만큼 있고, 음수는 12 이만큼 있으니까 아직까지 마이너스 2가 남아있다는 거겠죠. 근데 수레의 위치 에너지는 빵이니까 이 나머지 2를 수레가 운동 에너지로 이만큼 먹어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빵이 된다. 외력이 없으니까 빵이고, 남은 것만큼 채워주게 되면은 수레가 플러스 2가 된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운동 에너지의 B는 질량비니까 1, 9 해서 플러스 2 플러스 9니까 여기는 결국 2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B의 질량분에 수레의 질량 물어본 거니까 이거랑 이거 보면은 플러스 9분의 2 해가지고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오답률이 2등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수능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이 정도의 오답률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맨 처음에 이 속도와 가속도 활용을 잘만 한 다음에 이 표 작성을 금방금방 해주시게 된다면은 문제를 풀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등을 기록했고요. 오답률은 73.8% 나왔습니다. 이 문제 이제 풀어볼 때 시간이 좀 걸린다 싶기는 했는데, 그래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큰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읽어보자면은 맨 처음 시작이 높이가 H1인 평면에서 A 질량이 3M, B 질량이 2M인 거죠. 이 상태에서 용수철 P를 B만큼 압축하고 놔가지고 둘이 운동량이 합이 0인 상태로 뿅 나가게 된다. 거기까지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마찰 구간 1 지나서 용수철 Q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하고요. B는 P와 분리된 직후 속력이 V0고 마찰 구간 2 지나서 H2인 높이까지 내려가죠. 그 다음에 V0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찰 구간 1, 2에서 한번 지날 때 손실되는 AB의 역학적 에너지가 P와 분리된 직후 A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맨 처음 시작할 때 A의 운동 에너지만큼 이제 A와 B가 각각 손실이 된다는 거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적어 보자면은 A 3이고 B 2고 이렇게 적어 두고요. 저는 이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순으로 적는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위치를 자꾸 자리를 바꿔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관없고 본인이 하기 편한 대로 표를 변형시켜도 되니까 문제없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대기에다가 나머지 하나는 바닥으로 할게요. 계속 용어가 바뀌는 것 같아도 전 제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랑 끝으로 해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 용수철을 퉁 하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운동량이 같을 때 질량 B의 반대만큼이 운동 에너지 B니까 여기에서 A와 B는 운동량이 같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 상태에서 질량이 3대 2니까 운동 에너지가 2대 3이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3대 2니까 운동 에너지 B는 2대 3이고 여기를 2, 여기를 3,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M, G, H, 1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2M, G, H, 1이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바닥은 A 같은 경우에는 빵 들어갈 거고 B 같은 경우엔 2M, G, H, 2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B의 탄성 에너지를 A랑 B가 다 운동 에너지로 가져왔겠죠. 그러면 합쳤을 때 P의 원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5E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용수철 상수가 같고 그 똑같은 길이만큼 압축된 Q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Q가 압축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큼 A가 운동 에너지로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2E와 3E를 더한 만큼의 값을 A가 바닥에서 갖고 있었을 것이다가 돼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요.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그대로 A 운동 에너지로부터 변환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왔던 조건 중 하나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손실되는 에너지 말하는 거죠.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P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고 했으니까 이 여기에서는 약간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흰색으로 다시 적고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2E 플러스 3mgH1에서 이만큼 빼주게 되면은 5이만큼 된다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5E는 3mgH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방금 말한 것처럼 2E 더하기 3mgH1 빼기 2E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사라져가지고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만큼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아직 안 적었는데 보면은 V로 똑같아요. 속력이. 그러니까 여기는 3E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B의 질량이랑 속력을 주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3E가 2분의 1 EM V 제곱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라 믿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더 적을 수 있는 게 EMGH1에서 이만큼 빼주면은 EMGH2가 된다 라는 것까지 적을 수 있는데 칸이 적으니까 이따 적겠습니다. 이제 기억 보면은 P와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은 3분의 2V다. 이건 완전 간단하게 운동량 물어보는 거죠. B가 2M이고 V0니까 운동량이 2MV이고 A도 역시 2MV인데 거기에서 3M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3분의 2V가 나와서 기억은 맞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용수철 상수는 D제곱분의 10MV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요거를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용수철 상수 편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Q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면은 2분의 1K에 압축된 길이 D제곱이라 하면은 이게 5E인 거고요. 근데 보면은 문제에서 이제 이 선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V0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H보다는 V로 써먹는 게 나으니까. 여기 자리에 5V만큼 넣으면은 3분의 5 M V제곱만큼 되고 이거를 K만 남겨주게 된다면은 K는 여기 제가 적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야겠죠? D제곱분의 2에다가 3분의 5 M V 제곱 보이시겠죠? 글씨가 좀 이상해지지만 계속 적으면은 3D 제곱분의 10 M V 제곱이 나온다. V0는 제로는 적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3분의 10이 아니라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거고요. 여기다가 쬐끄맣게 왜냐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억 동글뱅이에 니은 X 인 것까지 했고요. 바로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디귿에서 물어본 게 H1분의 H2는 3분의 1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두 개. 이 MG
H1 마이너스 H2는 여기 2이죠. 2인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제 H 관련해서니까 이쪽으로 가면 좋겠죠. 2는 저기에서 5분의 2 해주면 되니까 5분의 6 mg H1 나오고 이러면은 mg는 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머리로 해보자면은 5분의 4 H1은 2H2다 라고 나와서 2대5 비율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3분의 1 얼토당토 없는 소리니까 디귿은 아니다가 돼서 1번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적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표로 작성하게 되면은 선지에서 물어보지 않는 정보도 이렇게 기입되는 경우가 당연히 꽤나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잘 조합해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 일단 표 작성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하면서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쏙쏙 골라잡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17번 문제이고요. 오답률은 64.8%인데 이때는 오답률 순위가 4등을 기록했다. 4등인 거면은 이 친구보다 어려운 문제가 3개는 더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물론 17번이니까 18, 19, 20번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서도 어려운 문제 낼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까먹었고요.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를 작성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묻는 거에 비해서 표를 작성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굳이 다 적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풀이를 보여드릴 때는 다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이제 용피, 용큐라고 적혀있죠. 시작할 때 용수철에서 P로 갔다가 다시 용수철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Q로 간 것까지가 이제 이 문제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한번 적어보자면은 용수철일 때는 위치 에너지 다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P랑 Q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다 0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써야 할 정보가 쓰는 게 8칸에다가 이런 것들 적으면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쓸 거는 그 중에서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지 않았으나 물론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숙련되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라면은 이렇게까지는 작성 안 할 거라 생각하고요. 적어 보면은 맨 처음 시작을 2분의 1 K D0 제곱만큼 갖고 있는 거겠죠. 탄성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니까. 전환되니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P에서는 지금 보면은 물체가 M이니까 4mgh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와서 용수철을 압축시키면은 최대 D1만큼이니까 2분의 1 K D1 제곱만큼 운동에너지가 전환 혹은 변환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다시 Q로 올라갈 때는 3mgh인 거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마찰 구간을 용수철에서 P로 갈 때 한 번, P에서 용수철로 다시 돌아갈 때 한 번, 그 다음에 용수철에서 또 Q로 갈 때 한 번. 그러니까 각 시점마다 다 계속 손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다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기억 먼저 보시면은 R의 높이가 3분의 4h라고 물어봤는데 h에 관한 거 물어봤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4h 이제 관계식을 이렇게 있고 여기서 4C로 총 6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써먹고 싶은 거는 H에 관한 걸 물어봤으니까 KD 여기 있는 거 말고 4mgh가 3mgh로 갈 때 mgh만큼이 이 W가나라는 거를 알고 싶었던 거고 따라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W는 2분의 1 mgh라는 거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아마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을 겁니다.
물체는 마찰 구간을 내려가는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R에서 S, 마찰 구간을 내려가는 그 높이만큼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고요. 그러면은 mg 이것까지는 동일하니까 2분의 1 h만큼 저 높이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S의 높이 h에다가 2분의 1 더해주면은 R은 2분의 3h다. 2분의 3h다. 그래가지고 기억은 아닌 거고요. 근데 칸을 낭비하니 x만 적어두겠습니다. 이렇게 x 적어주시고 니은을 이어서 보면 용수철 상수는 d0 제곱분의 9mgh라고 돼 있어요. 그쵸?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 알게 된 것이 w가 2분의 1 mgh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은 4mgh에서 w만큼 더해주면은 2분의 1 kd 제곱은 k d0 제곱은 2분의 9 mgh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왜 이걸로 했는지 물어보신다면은 니은에서 d0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관한 걸로 찾으셔야 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용수철 상수 물어봤으니까 k는 d0 제곱분의 2 곱하기 2분의 9 mgh 해서 d제곱분의 9mgh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이제 디귿 보면은 d1이랑 d0랑 비율을 물어보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용 사이의 변화량을 보면 되죠. 2분의 1k d0 제곱 마이너스 d1 제곱은 여기에 2w니까 mgh인 거고 mgh인데 여기서 맨 처음 게 아까 전에 구한 걸로는 2분의 9 mgh였죠? 그래서 d1 2분의 1k d1 제곱은 2분의 7mgh여야 이 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용수철 상수 같으니까 d0 제곱 대 d1 제곱이 9대 7이라서 d0 대 d1은 루트 씌워줘서 3대 루트 7이다. 그래서 d1은 3분의 루트 7 d0이다가 맞다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디귿 맞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학년도 수능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오답률은 66.9%가 나왔고요. 오답률로는 3등 기록했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문제가 표를 다 적으면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문제라서 처음에 저는 문제를 풀 때 좀 당황을 했고요. 이제 이전에 26학년도 수능 해설에서 이제 전체로 다 적는 게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번에 풀 때는 한번 어떤 식으로 최적화해서 풀어야 그나마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냐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글자가 엄청 많죠. 정보가 엄청 많은 거고 읽어보자면은 맨 처음에 15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놓고요. 마찰 구간 1 등속도로 지나고 높이 9H에서 이제 질량이 2M인 물체 B랑 충도로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충도로 빗면의 마찰 구간 2를 등속도로 지난다. 그리고 PS의 높이는 각각 EHH고 QR 높이 같고요. 2에서 손실되는 B의 역학적 에너지, 1에서 손실되는 A 역학적 에너지의 2배다 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 조건으로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S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죠. 먼저 마지막 조건부터 보시면은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S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마찰 구간을 내려갈 때 A랑 B가 둘 다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 A의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 B의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살짝 꼬운 조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표로는 최적화하면은 이렇게 짧게 Q랑 꽝이랑 R로만 할 수 있는데, 일단 Q에서는 B 상관없는 거고 R에서는 A가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먼저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마찰 구간 2에서 손실되는 B의 역학적 에너지가 1에서 손실되는 A의 역학적 에너지의 2배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둘 다 마찰 구간 1과 2의 높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될 것입니다.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질량이 1대 2고 역학적 에너지,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 B도 1대 2니까 높이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1번으로 P에서 Q, 그 다음에 R에서 S, 높이 높구처럼 썼네요. 높이죠. 높이 같다. 근데 여기에서 Q랑 R이랑 높이가 같고 Q랑 S랑 높이차가 H니까 여기에 각각 2분의 1H만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위치 에너지. Q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A가 2분의 3 mg H일 거고요. 그 다음에 B, R에서 보면은 R에서는 2분의 3H에다가 질량이 2니까 여기에서는 R에서니까 3mg 라지 H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꽝 할 때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이때 위치 에너지는 바로 알 수 있죠. 9mg H와 여기는 18mg H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Q에서 운동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고 그 다음에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S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는 것까지 일단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를 저희가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손실된 거로 봐야 되는데 A가 15H에서 9H까지 떨어졌으면은 운동 에너지로 먹는 게 6mgH겠죠. 6mgH인데 여기에서 마찰 구간 1에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W까지 아까 X로 했는데 다시 착하게 W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꽝 하고 나서 여기에 이쪽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뭐 위치 에너지는 변화 없고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질량이 1대 2고 Q와 R이 아니라 2번으로 운동량이 같다니까 여기서 질량비가 1대 2니까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운동 에너지의 비가 2대 1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는 여기에 이만큼이니까 1만큼을 넣으면은 3mg h 마이너스 2분의 1 w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w라고 적어 놓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A의 입장에서 보면은 P에서 Q 높이가 2분의 1 H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속도 운동하면은 높이만큼이니까 이 W는 2분의 1 mg H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Q에서 꽝했을 때는 보존되고 B 입장에서는 꽝에서 얼로 갈 때 보존되니까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이것과 같고 B에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이것과 같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동글뱅이에 대해서 작성을 하자면은 이거 두 개 더하고 15 mgh 마이너스 w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mg 라지 h가 이 동글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글뱅이를 계산을 하자면은 여기 있는 거 더해주고 21 mg h 마이너스 2분의 1 w 에서 이제 이 3mg 라지 h만큼 빼줘야겠죠. 이렇게 이게 전체 식이고 여기에다가 w 자리에 2분의 1 mg 라지 h를 넣으면은 h랑 라지 h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요. 계산은 미리 해왔기 때문에 24 mg h는 5 mg 라지 h가 나오기 때문에 24대 5의 비율인 거고 여기서 5랑 24 들어있는 게 4번이니까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문제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서는 표를 다 그리게 되면은 잘 푸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시간 손해가 좀 큰 문제라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는 게다가 주어진 조건도 운동량도 있고 또 이제 높이에 관한 조건, 운동에너지 같다 이런 조건이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제 입장에선 꽤나 난처한 문제였는데 제 생각보다 오답률이 낮아가지고 요즘에 학생들이 문제를 굉장히 잘 풀지 않나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27학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표 그리는 것도 잘 연습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면은 헷갈리긴 하겠지만은 잘 정리해가지고 쓰는 방법 기르셔야 하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원을 잘 하시게 되면은 고득점을 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